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그 단벌로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옷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조차도 멋으로 여기는 연인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옷차림이 아니라 바로 그 기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주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 제가 그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되게 유명한 이 음악가 뭡니까 이게 색소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름을 또 까먹었네. 이렇게 오는 내한 공연이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랑 이제 처음 만나신 여성분하고.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야구 모자에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갔는데 뭔가 드레스 코드가 안 맞았나 봐요. 근데 딱 나와 보셨는데 그분은 되게 뭐라 그럴까 정장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 정장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이 딱 같으니 잘 안 어울렸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그 옷차림, 캐주얼 그것도 뭐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자신 없어하는 그때 당시에 저의 그 기운, 모습 이런 게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과감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운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그 자신감, 그것은 이 외부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 기운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시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시점은요, 이 고종과 민씨 세력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좀 볼게요. 대원군은 물러났고요. 조금 상황이 지났어요. 한 10년 지났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통상계화파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대표적인 통상계화파 박규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박규수, 삼정 이정청,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이제 통상계화파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문 좀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홍기하고 오경석 이런 사람들은 중인 출신들입니다. 박규수의 양반이지만 유홍기하고 오경석은 중인 출신들인데 아무래도 역관이기도 하고 의관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밖을 좀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여기 해국도지 영환지략 요건 이제 세계 지도 세계 지리지 이런 책들이거든요. 세계 이 돌아가는 어떤 정세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통상계화파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참 이게 늘 일본과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일본에서 우리와 통상수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 보낸 그 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서인데 거기에 형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좀 살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본이 또 하나의 일본 중심의 세계관을 요구하면서 우리한테 거기에 종속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살고 있는데 일본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런 건 못한다. 이거 잘못된 편지다. 돌려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 내에선 정한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통상수교를 요구했는데 조선이 원하지 않아? 그럼 얘들 정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정한론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이미 문을 연 상태고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렸잖아요. 그 이후에 빠르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서구화되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열었던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한론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일본이 드디어 배를 보내죠. 그러면서 통상수교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배의 이름이 바로 운요호라는 겁니다. 운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입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모두 다 강화도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배를 타고 들어올 때는 한강을 거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강화도라는 관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격이 벌어지면서 일본과 갈등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일본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전쟁할 거야, 통상수교할 거야. 선택해. 라고 지금 이 운요 사건 계기로 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흥선대원군 정부라면 어땠을까? 제가 볼 때 흥선대원군 정부라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흥선대원군 정부가 아니잖아요. 고종의 친정체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통상계합화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가 또 전쟁을 펼칠 이유는 없겠다. 어차피 우리 통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본과 통상을 하고 수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합니다. 1876년이죠. 자, 이 1876년 맺었던 이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장소, 강화도 어디냐면요. 여기가 연무당이라는 곳이에요. 연무당. 연무당이라는 곳이고 여기에서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신헌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이제 협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강화도 조약인데 그 내용을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일본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선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국과는 별개의 나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이 말이 일본 측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조선은 청과 관련 없이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면 일본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중국과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떨어내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연 건 아니었고요. 개항장 몇 개를 정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정한 곳이 어디였냐면 부산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역사에서 아주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산 왜 두 곳을 더 열겠다. 나중에 천천히 원산이 80년도에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83년도에 열리게 될 겁니다. 어쨌건 부산 이외 두 곳을 열어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조약을 잘 뜯어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안 측량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그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이 조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명백한 주권 침해죠. 우리의 해안을 왜 일본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 그 국토와 관련된 국경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해안선이 어디에 나가고 어디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걸 다 재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국가 기밀과도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이걸 준 거예요. 해안 측량권을. 그죠? 그 다음에 영사 재판권을 줬습니다. 뭐냐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벌어졌어. 지금 만약에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폭행 사고가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일본인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내가 미국 가서 내가 사고 쳤어. 그럼 난 미국 법에 의해서 벌 받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영사재판권을 줘가지고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폭행 사고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가, 즉 일본인이 재판을 하도록 권리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외법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불평등한 조약이죠. 예. 그리고 또 뜯어보면 알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얻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만 결정돼 있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가지고 뭘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일방적이야 너무. 이런 내용들이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이거는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근대적 조약이라고 뭐냐면 나라 대 나라가 그러니까 상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 속에서 조약을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뜯어보면 이게 평등한 나라 대 나라의 평등한 어떤 그런 관계지만 그들이 맺은 그 약속을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어떤 내용들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이게 굉장히 치밀해요. 일본이 이제 뭘 또 요구하냐면 해안 측량권뿐만 아니라 이 최혜국 대우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이 조선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만약에 이제 너희 조선이 다른 나라와 또 다음에 체결을 해. 그러면 그때 우리랑 지금 체결한 것들 이런 권리 말고 혹시 다른 나라에 또 다른 권리를 주게 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자동으로 준다. 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이게.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겠다는 이야기죠.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조약 맺었을 때 그들 한 거랑 우리 똑같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조선이 받질 않아요. 왜? 우리 조선은 다른 나라랑 수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옛날 그 일본 왜구들하고 이 그 조약 맺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너희들 그 시끄럽게 구니까 뭘 원하는데 그거 하나 해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니까 우린 다른 나라랑 수교 안 할 건데 뭐 굳이 이런 게 필요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 그럼 우리랑만 해. 알았어 하고 요건 포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어쨌건 간에. 자, 요게 지금 강화도 조약인데, 요 강화도 조약에 부속 조약들이 또 있어요. 예, 경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삶과 관련된 건데, 자, 먼저 조일무역구칙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 지금 이게. 조약을 이렇게 맺으면 어떡해! 진짜, 나 짜증나 죽겠어, 이거 보면. 관세 조항이 없어, 관세 조항이. 아니, 일본이 상품을 우리나라에 팔려고 그래. 그럼 세금이 붙어야 될 거예요, 세금이. 왜냐면 일본은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본이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의 식량 사정. 쌀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는 얘기 뭐냐면 공장이 많이 지어진다는 것이고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한다는 건데 그 노동자들이 누구냐면 농민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공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농사 지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쌀이 부족할 거 아니야. 이 쌀을 어디서 해결할 거냐? 조선에서 가져오자는 이야기예요.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조선에서 이 쌀을 가져오려면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산업혁명의 그 과정 속에서 면제품, 쉽게 얘기하면 속옷, 이런 것들이 영국산이 일본으로 지금 거쳐가지고 막 쌓이고 있다고요. 질 너무 좋아요. 값 정말 싸요. 값 싸고 질 좋아요. 이걸 우리나라에 파는 거야.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폭발적으로 팔리겠죠. 값 싸고 질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그 면제품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면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관세라고 하는 건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영국산 면제품의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1,000원이었는데 10,000원짜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좀 비싸게 만드는 거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보면. 게다가 항세도 없어요. 항세도. 일본 정부 소속의 그 배가 들어올 때 배가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배에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마음껏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게다가 곡물 유출 제한받지 않습니다.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주어진 거죠. 결국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딱 76년도잖아요. 관세가 매겨지지 않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물자들이 막 들어오고 지금 막 우리나라 이 곡물은 막 나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서야 아차차 한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2년 뒤에 1878년 뒤에 부산 두모포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모포라는 곳에서, 이 부산입니다. 여기 이제 해관을 설치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요.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걸 이제 이 삶에서 이게 경험을 한 거라. 그러자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야, 조약 이렇게 맺었는데 이거 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거 조약 위반이야?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심지어는 막 난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면서 결국 철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조약 잘 맺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잘 맺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조일무역규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속 쪽에 조일수호 조교, 이 조일수호 조교니까 거기에 부록입니다. 부록인데, 개항장을 지금 열기로 했잖아요. 그저 부산 열기로 했는데, 이 개항장 안에서 요 조약의 부록이 되니까 거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이게 왜 우리나라 가서 일본 화폐를 써?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편의점 가셔가지고 일본 엔화 내면은 물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지.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거야. 이것도 황당해. 이걸 이제 우리는 개항장 무역, 내지 무역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항장을 벗어나서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무역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조일수호 조교 부록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요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 밖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자, 일본 그 속옷을 갖고 들어왔어. 이거 이제 인기 폭발인 것 같아. 이거 한양에 팔려고 그래. 근데 부산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전통 상인들이 중개를 해주겠지. 이 일본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사가지고 이거를 서울로 옮기겠지. 그 중개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보부산 객주. 이런 사람들은 중개를 하면서 이문을 남길 수 있으니까 돈 좀 벌겠지. 그죠? 요 당시에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을 열었고요. 그 조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조약은 터무니없이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이런 모습들로 지금 체결되었다.